이제는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 말은 한 남성의 은퇴 후 삶을 가장 간결하고 절절하게 요약하고 있었다. 직장에서 부장님, 이사님, 사장님으로 불리며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자 그 모든 호칭이 사라졌다. 남은 건 벨소리 울릴 일 없는 휴대전화와 조용한 아침과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증명할 기회조차 사라진 일상이었다. 우리는 은퇴를 경제적인 문제로만 다루곤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깊고 묵직한 상실은 존재의 호명에서 비롯된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필요로 한다는 감각. 그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은퇴의 실체를 마주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한 70세 남성의 고백을 통해 은퇴가 가져오는 관계의 상실과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한 작은 가능성들을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되짚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정구 씨의 이야기다. 그는 35년 동안 중견기업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했고 퇴직하던 날 동료들로부터 박수와 꽃다발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은퇴 후 찾아온 건 정막이었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친구 모임과 성당 활동으로 바쁜 생활을 해오고 있었고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여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다. 평일 아침에 혼자 일어나 커튼을 걷는 순간 그는 문득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스쳤다고 한다. 매일 아침 나가던 회사, 매일 마주치던 후배들,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나누던 농담과 업무회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이름이 너무 생소하게 들렸다고 했다. 누군가 그를 정구 씨라고 불러줄 일이 더는 없어진 것이다. 그는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엔 노인복지센터에서 서류 정리나 잡무를 도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말벗 봉사까지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자신의 이름을 듣게 됐다. 누군가가 정구 선생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이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 양천구의 김태훈 씨가 겪은 일이다. 그는 교사로 정년을 마친 후 줄곧 집에 머무르며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다. 퇴직 당시에는 제자들의 손편지를 받으며 울컥했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상이 무너지고 나자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주말이면 한 번쯤 걸려오던 전화도 끊기고 생일날조차 휴대폰은 조용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다고 중얼거렸다는 그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중 문득 당신 이름 부르는 일이 없어진 것 같아. 나도 요즘은 당신을 그냥 여보라고만 부르지 이름을 안 부르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아주 단순한 변화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태윤 씨, 저녁 드세요 라는 아내의 말 속에서 그는 다시금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떠올릴 수 있었다. 이름이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는 일종의 호출이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다고 그는 말했다. 세 번째 사례는 다소 특별하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장성호 씨는 은퇴 후 자발적으로 이름 불러주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 중 하나로 참여자들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대화를 나누며 정서적 친밀감을 쌓는 활동이다. 장 씨는 이름 없는 대화는 관계없는 대화라고 말한다. 그는 은퇴 후 몇 달간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렸다. 늘 함께하던 등산 모임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자식들 또한 바쁘다는 이유로 그를 찾지 않았다. 그런 중에 복지관에서 우연히 들은 심리상담 강의에서 노인 우울증의 첫 단계는 자신이 호명되지 않는다는 감각에서 비롯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때부터 그는 복지관 참여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고 매번 만날 때마다 이름을 불러 인사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이들도 시간이 지나자 점차 환하게 웃으며 답하기 시작했다. 성호 씨, 오늘 얼굴 좋아 보여요 라는 인사 한마디가 어느 어르신에게는 그날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되기도 했다. 장 씨는 그 경험을 통해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조금은 덜 외로워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프로젝트를 다른 지역에도 확산해보고자 준비 중이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같은 진실을 향하고 있다. 은퇴란 단지 직업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불리던 나의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이름을 통해 관계를 맺고 이름을 통해 자신을 확인한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다시 불린다는 것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 존재 자체를 복원하는 행위다. 이렇듯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결핍된 것은 돈도 시간도 아닌 관계다. 그 관계는 때로는 말벗 봉사라는 활동에서, 때로는 가족 간의 대화에서, 혹은 낯선 사람과의 짧은 인사에서 되살아난다.
은퇴 후의 삶을 다시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창하지 않다.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된다. 그러니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건 어떨까? 그 작은 부름이 누군가에게는 잊혀졌던 삶의 온기를 다시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 은퇴 이후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는 감각은 단순한 고독을 넘어 한 인간의 정체성에 깊은 균열을 가져온다. 이는 단지 외로움이나 무료함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타인의 인식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확인하고 의미를 부여받으며 살아간다. 수십 년간 매일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리며 살아온 사람에게 갑작스레 모든 호출이 사라지는 순간 존재 자체가 모호해지는 혼란을 겪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사회적 건강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대 사회에서 은퇴는 점점 더 보편적인 생애 단계가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변화로 다가온다. 특히 한국처럼 일중심적이고 직장 내 지위가 곧 사회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문화에서는 이러한 이름 상실의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름이란 단어는 단지 호칭이나 부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나를 확인하는 매개이며 사회 안에서의 위치와 존재 가치를 상징하는 도구다. 직장에서는 매일 부장님, 이사님, 선배님이라 불리던 사람이 퇴직한 순간 단지 가족 내에서의 아빠, 여보라는 역할만 남는다면 이는 매우 협소한 정체성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다. 더구나 자녀가 독립하고 부부 사이에도 침묵이 잦아진 상황이라면 자신의 이름조차 잊혀져가는 듯한 공허감은 더욱 심화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듣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장치가 필요한가?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는 어떤 실천이 가능한가? 먼저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것은 단순한 여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의 재구성 공간이어야 한다. 예컨대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복지관,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소모임 활동들은 구성원 간의 이름을 부르고 안부를 묻는 일상의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며 사회적 연결망을 재건하는 데 기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 주체적 활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은퇴자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거나 누군가의 삶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활동들은 개인의 존엄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가족과의 재구성된 관계다. 앞서 사례에서 보았듯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작은 변화가 전하는 울림은 매우 크다. 현대 가족은 오랜 시간의 역할 고정 속에서 무의식적인 거리감을 형성해왔다. 자녀가 성장하면 아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로 전락하기도 하고 부부는 서로의 이름보다 엄마, 여보라는 호칭으로만 남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계의 기능적 측면만을 남기고 감정의 세밀한 연결을 단절시키는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는 가족 구성원 간에도 다시 이름을 부르고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말의 변화가 아니라 삶을 새롭게 조직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당신이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선언이다. 또한 심리학적으로도 타인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경험은 뇌에서 안정과 친밀감을 관장하는 영역을 자극하여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일부 지역 복지 정책에서는 이름 기반 정서교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한다. 참여자 전원이 서로의 이름을 외우고 하루 한 번 이상 이름을 부르며 감정과 상태를 확인하는 활동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효과를 발휘한다. 이는 단절의 시간을 살아온 노년 세대에게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심리적 사다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모두 제도에 의존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인 차원의 실천도 충분히 중요하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퇴직 전부터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을 개발하고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직업 외의 나를 발견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정체성의 폭을 넓히는 과정이다. 예컨대 정구씨라는 이름이 직장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풋카페에서 글을 쓰는 사람, 지역 주민 모임의 반장, 혹은 손자에게는 정구 할아버지라는 정체성으로 확장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 변화를 준비하지 못한 채 하나의 이름에 자신을 모두 걸고 살아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은퇴 준비란 단지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다양한 이름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어야 한다. 이름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은 곧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일이며 이는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 된다. 은퇴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기회일 수도 있다. 기존의 역할과 지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험하며 자신만의 이름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작고 사적인 순간에서 비롯된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이 나를 이름으로 다시 불러주는 일. 이 단순한 상호작용이 때로는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은퇴를 상실의 이야기로만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은퇴는 다시 불릴 이름을 찾는 여정이며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 관계는 그렇게 다시 시작된다.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그것이 누군가의 새 아침이 될 수 있다.